안녕하세요. 우주방한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서울에서 지금 집을 구하려고 하는 청년분들을 무조건 꼭 보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바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이 곧 도래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청년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 역세권 청년주택이에요. 그래서 바로 역세권에 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가까운 곳은 50m밖에 안 되기도 하고요. 거의 뭐 500m 안쪽에 다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청년안심주택 같은 경우에 공공임대랑 민간임대로 나뉘는데,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집 공고했을 때 미달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조건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1순위 분들은 거의 시세의 30%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2, 3순위 분들은 거의 최대 75%. 그래서 집을 구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월세 몇십만 원짜리 비싼 데 구하지 마시고 본인이 여기 해당되면 무조건 청년안심주택 모집 공고를 꼭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에서 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건데요. 조회수가 거의 며칠 안 돼서 6만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고문을 제가 보니까 페이지만 해도 거의 60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핵심 포인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5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공고문을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SH공사가 임대인이 되는 거라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아파트 청약처럼 준공 전에, 즉 지어지기 전에 공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미뤄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거는 이미 뭐 지어진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입니다. 공고일이 2024년 3월 29일인데요. 그 당시에 만 19세 이상 그리고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가 가능하고요. 주소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전남 목포에 살아도, 그리고 우주에서 날아온 사람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448세대를 공고를 하는데, 이게 기존 주택에서 하는 게 있고 신규로 하는 게 있어요. 기존은 93세대고 신규는 355세대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또 특이점은 어떤 분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자매인데 동생이랑 같이 살 수는 없나요? 이런 걸 어떤 커뮤니티에 올린 걸 봤어요. 쉐어형 공급이라고 해서 관악구 신림동에는 쉐어형 공급도 나왔거든요. 용산에도 쉐어형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2명이 살 수 있는 쉐어형 하우스긴 하지만 1인이 이미 살고 있고 1명이 퇴거하신 경우라서 이건 그냥 모르는 분하고 이제 본인이 그냥 살아야 되는 경우지만, 만약에 2인이 함께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관악구 신림동 공급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임대료 기준인데요. 임대료가 이제 보증금이나 뭐 방 크기에 따라서 되게 다르긴 하지만, 이게 또 청년이랑 신혼부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청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월 임대료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강서구 등촌동이에요. 근데 보증금은 이제 2,993만 원인데 월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7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엘크루 발산이라는 곳인데요. 가장 비싼 곳은 송파의 문정동입니다. 문정역의 마에스트로라고 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1억 815만 원에 월 임대료는 47만 7천 원입니다. 이건 좀 약간 비싸긴 하죠. 그리고 이제 5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것도 되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보증금이 사실 아무리 2,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그 청년 보증금 이자 지원이나 임대료 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대금 민간임대랑 공공임대로 나뉘는데, 민간임대에서는 이걸 활용할 수가 있지만 공공임대는 이걸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시세보다 되게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원래는 본인이 잔압을 해야 했는데 허그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그 보증금 대출 가능하거든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시면 되고, 단 청년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또 만 34세까지만 돼요. 근데 이 청년 안심은 또 만 39세까지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냥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보증금 마련하시면 되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면 보증금은 3억 이하고 이제 연봉은 3정 5천 이하고 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이제 정말 공고문을 제가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공고문을 보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제가 두 군데를 보여드릴게요. 두 군데는 가장 임대료가 아까 쌌다고 했던 그 발산역의 엘쿠르랑 그다음에 가장 비쌌던 송파구 문전동의 마에스트로를 두 군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청년남부 주택에서 나오긴 하는데 위치를 그 단지 정보를 보면 그래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보는 게 저는 좀 더 직관적이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사진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실제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산역 엘크루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청년주택이라고 바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분홍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상권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녹지 공간은 연두 색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확실히 보시면은 뭐 NC백화점이 바로 앞에 있고,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마트도 있고, 이쪽 9번 축으로 넘어가면은 메가박스, 프레주로 되게 아플 경우에는 응급실에도 되게 가까이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마곡집이라고 항상 집을 구할 때는 이렇게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더 안전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네이버 지도에서 거리뷰를 클릭을 하고 여기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어떤지. 그러면은 이렇게 쭉 하면 나오거든요. 이제 네, 여기가 이제 청년주택인데요. 아무래도 그냥 오피스텔 건물하고 거의 그냥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진을 봤을 때는 여기가 너무 되게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범하고 위치가 그냥 좋은 거죠.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어떤지도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걸 갖추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곳이거든요. 되게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요즘은 되게 무난하잖아요. 너무 보증금이 거의 뭐 2천만 원대에 월 임대료 7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거주하시기 부담이 없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비싼 동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정동의 마에스트로였거든요. 그것도 한번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정동의 마에스트로인데 아파트 안에 있어요. 아파트 안에 있어서 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1억 넘고 임대료는 47만 7천 원이니까 하긴 그래도 여기는 정주 환경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정역에서 거의 50m거든요. 정말 초역세권을 갖추고 있고 이제 여기에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학교가 있긴 하지만 여기 바로 앞에는 이쪽 부분에는 아파트보다 여기 이게 지도에는 가까워 보여도 이게 되게 먼 거리거든요. 그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업무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검찰청 있고 법원 있고 이쪽에는 법조타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업무지구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서 본인이 만약에 아기자기하고 정겹고 뭐 이런 동네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요. 나는 좀 조용하게 그냥 정말 지내는 게 좋다. 뭔가 도시 여자 느낌으로, 도시 남자. 그런 느낌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되게 선호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송파기 때문에 잠실도 너무 가깝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관련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송파 파크 하비오 오피스텔이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3,600세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구경 삼아 가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까 여기 직장인분이 많이 거주하시는 것 같고, 또 장지역 쪽으로 나오면은 가든 파이브랑 NC백화점도 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걸어 나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이쪽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아까랑 마찬가지로 제가 외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업무지구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완전히 도시 그냥 약간 신도시 느낌이 강하기도 해요. 이쪽은 아무래도 예전부터 택지식으로 해가지고
조성이 된 곳이기 때문에 더 깔끔하고요. 네, 여기거든요. 이제 이쪽이시고, 딱 봤을 때 그냥 정말 회사 업무지구 같은 그런 느낌?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또 제가 공고문을 보면서 임대 조건이나 이런 거 한 번씩 함께 훑어보도록 할게요. 어, 임대 기간, 임대 조건인데요, 이거는. 저는 아무래도 청년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면은 2년, 그리고 재계약 2회가 가능해가지고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하고요. 임대 조건은 이제 아까 제가 1순위, 2순위, 3순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임대 조건에서 이제 30%는 1순위만 대상하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만약에 본인이 법정 저소득이 아니라면 2, 3순위에 보통 이제 많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재계약 부분에서 나와 있는 거는 최장 6년이긴 하지만 재계약 시점에 임대보증금이나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고 내가 만약에 청년이었다가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할 수는 있지만 최장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초과할 수 없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어야 됩니다. 직장 여부 상관없고 또 대학생, 뭐 취업준비생도 다 상관없다. 선정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가점이 있는데 이 가점으로 해서 총점을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보고 거기서 이제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요. 그 순위별 자격 요건을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1순위는 지금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법정 저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해서 소득이나 자산 심사 기준을 다 통과해서 본인이 자격을 부여받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신청하려면 동주민센터에서 내가 신청서랑 접수를 한 다음에 소득자산 심사를 통해서 자격이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2달 정도는 최소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 일 기준으로 해야 돼서 안 되시는 거고 우리는 이 2, 3순위를 노려야 되는데 은은이는 이제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라고 하고 있는데 되게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내가 만약에 부모님하고 주소가 따로 떨어져 있어도 나랑 부모랑은 소득을 함께 보고 그 소득이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되는데 이 다 해서 이 719만 8,649원 아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일단 알기 쉽게 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3순위는 뭐냐면은 2순위는 부모님이랑 나랑 같이 보잖아요. 근데 경연료를 셀 때는 그래서 이거는 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득이 여기 보면은 내 소득이 이제 417만 9천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산은 2억 7,300만 원 이하고 자동차 기준은 이제 동일합니다.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접수해봐야 되게 정확하니까 무조건 안 될 거라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넣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점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지금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모가 무주택이면 이제 또 가점이 있고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까 여기 소득 기준이 100% 나와 있었고 50%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100% 이하면은 선정은 되는 사람이지만 50% 이하까지 해당이 되면 가점을 더 주겠다. 그 다음에 또 청약저축을 그래서 우리가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이런 자격 요건이 있을 때 여기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있냐 없냐가. 그래서 이 납입 횟수에 따라서 또 점수를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청 접수.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접수 기간 놓치지 마세요. 4월 11일부터 4월 15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다음에 24시간 인터넷 청약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대신 이제 주말에는 안 된다는 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는 4월 26일 날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이제 이런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서류들은 이제 또 한번 당첨된 분들한테 개별 안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거는 공사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뭐 공사에서 한 양식이 따로 있다 이제 그 의미고 행정복지센터라는 거는 그냥 주민센터 말하는 걸 동사무소, 가족관계나 등초본 이렇게 떼면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제가 청년 안심주택 공공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거는 공고문 일단 끄도록 할게요. 청년 안심주택 공고 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되게 많기도 하고, 또 종류가 되게 많고, 정말 되게 시세도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 공공임대 청년 안심주택을 많이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는 거나 좀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그걸 반영해가지고 콘텐츠도 만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렴하게 거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